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안에서 발견된 신생아 시신 2구. 모두 냉장고의 냉동고 안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범죄가 의심이 되는 사례 7건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짓고 5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원의 영아 살해 2건, 경기도 화성과 안성에서도 각각 1건씩 입건됐습니다. 오산에서는 2015년 태어나 유기된 아기와 관련해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화성에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를 출산 8일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뚜렷한 벌이가 없어 인터넷에 입양해줄 사람을 구한다며 글을 올렸고 2022년 1월 익명 대화방을 통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만나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이들이 난임 부부라는 소개를 들은 것 외에는 인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친모가 그 상대방이 누군지 연락 전화 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여성이 아이를 버린 것으로 의심하며 당시 쓰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재작년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른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아기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2살이 된 아기는 이 여성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남의 명의로 출산한 여성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기를 키운 게 아동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출생 신고도 없이 숨지거나 버려진 영아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지 70여일이 지난 아기가 영양 결핍으로 숨졌습니다. 미혼모였던 20대 엄마는 출생 신고는 물론 아기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한 여자아이도 출생 직후 수도권의 한 아기 상자에 버려졌습니다. 이런 영아들의 존재가 알려진 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서입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12시간 안에 비형 감염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7자리 임시 신생아 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아기 중 주민등록번호는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이가 2,236명이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필수 예방 접종이라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지금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없는 2,236명 아이들 정보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한 질병관리청에만 방치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2,236명 가운데 학교에 입학을 안 했거나 보호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에서 23명을 다시 출연해 조사했고 이 결과 전체의 1%에 불과한 명단에서 벌써 3명이 숨지고 2명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2천여 명의 아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지 너무 충격입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출생 신고의 또 다른 사각지대. 해마다 100여 명의 아기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2천여 명 전체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피해 사례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수원의 30대 친모가 아이들을 낳은 곳은 경기도의 대형 산부인과였습니다. 당연히 출산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후 출생 신고는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상 출생 신고 1순위 의무자는 부모.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동거하는 친척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도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영아 유기 사건처럼 출산한 엄마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라면 병원이 나설 의무는 없습니다. 법규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한 달 내에 해야 한다고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을 어겨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고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는 수준입니다.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거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출생 신고가 사실상 개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보니 미신고 아이에 대한 학대나 심지어 살해까지도 철저히 은폐됐던 겁니다.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미신고 아이들 상당수가 입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출생이 신고된 아동만 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입양특례법을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자체를 숨겨야 하는 부모들에겐 이 제도가 입양마저 막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국가에 출생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실이 누락되는 아동의 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라는 대단히 어떤 유익한 그 이익이 있는 거죠. 모든 사회보장제도와 그 모든 그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동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재작년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이 입법 예고된 데 이어 지난해 3월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2년 동안 국회 문턱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